법원에서도 선례가 많지 않아서 가치의 등락폭이 매우 크고 강제 집행을 통한 방식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돈을 빌렸는데 내일까지 1억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청구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는 가지급이 가능한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 뒤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사자는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 절차 중 부동산이나 채권 등 알기 쉬운 자산을 찾지 못했을 때 돈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의 가상자산에 집행이 가능할까요? 가상자산에는 집행이 가능한 가산자산과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집행이 가능한 가상자산은 코인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자산입니다. 이와 달리 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만 보관되어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채무자 개인이 고유로 알고 있는 비밀번호와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통한 방식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코인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한 강제집행 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을 고안해 볼 수 있을까요? 매각과 양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매각은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한 후에 이에 대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양도는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의 가상자산 자체를 채권자의 지갑으로 옮겨달라는 방식의 강제집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를 들어서 특별현금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현금화 명령을 통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투자 성향이 강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가상자산 자체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자체를 양도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의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양도받기로 하였는데 어제의 비트코인 시세는 1억 6천만 원, 오늘의 비트코인 시세는 1억 원이라고 한다면 그 가격 차이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의 한도 안에서 가상자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상자산은 가치의 등락폭이 매우 크고 시세를 특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그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을 바람에 있어서 해당 특성을 고려한 실무상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채권자이셨고 가상자산 양도 방식의 특별현금화 명령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셨습니다. 실제로 거래소에는 채무자가 보관한 다양한 가상자산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도 선례가 많지 않아서 집행 단계에서 사법보좌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이에 대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서 좋은 집행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특별현금화 명령을 통해서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을 한 번에 양도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으며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도 3년 이상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어려움이 한시에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집행 권한을 확보하고도 채무자의 재산이 가상자산밖에 없어서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특별현금화 명령의 방식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